팝스타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산소와 중력과도 같다. 가히 전 세계 최고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 2009년 6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됐었죠. 아, 저 정말 만우절기사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이제 뒤에도 이제 살아있다라는. 아, 예. 지금도 그런 뉴스 가끔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있고요. 믿기 싫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엄청난 손해배상액이 걸린 세 개의 재판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2년 뒤인 2011년. 잭슨의 어머니인 캐서린 잭슨은 전 잘 모르지만 아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를 남용하게 했다는 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의사의 과실로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요, 가족들은 주치의가 아닌 A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4월 마이클 잭슨의 사망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요.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잭슨은 기획사가 잡은 무리한 공연 일정에 압박을 받았고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주치의를 고용한 A 공연 기획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이에 A 공연 기획사의 변호사는요. 머레이 박사는 잭슨이 선택한 개인 주치의였고 그는 언제든 그를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A 공연 기획사 측에선 잭슨이 주치의를 관리했고 마이클 잭슨은 자신이 프로포폴 중독자라는 사실을 회사에도 숨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뭐 양쪽의 주장이 또 일리는 있네요. 팽팽하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죄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재판이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액입니다. 400억 달러. 무려 400억 달러? 약 44조 원. 손해배상액이 400억 원도 아니고 아니 400억 달러. 44조 원. 과연 재판의 결과는 2013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심원단은요. 기획사가 잭슨의 주치의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의 고용이 부적합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A 공연기획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편결한 것이죠. 그 이유는 주치의는 정상적인 의사 면허 소지자이며 이전에 무모한 약물 처방 등 의료인으로서 문제될 만한 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뭐 음악을 좋아하고 마이클 잭슨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아깝죠. 크죠. 마이클 잭슨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벌써 10주기가 됐는데요.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1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992년 4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동으로 기록되는 LA 흑인 폭동이 발생. 당시 흑인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질렀고요. 상점 약탈에 총격전까지 벌여 LA 도시는 한순간에 아비규환, 목천지로 변했습니다. 자, 이 폭동으로 부상자 4천여 명, 사망자 53명에 달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최악의 폭동은 한 남자의 인종차별 재판에서 출발했습니다. 1991년 3월 LA 경찰국 소속의 백인 경찰관들은 과속 운전자인 로드니 킹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깜둥이가 문제라니까. 자, 이때도 백인 경찰들은 흑인인 로드니 킹을 체포하자마자 주먹질, 발길질은 물론 경찰봉으로 무자비한 구타를 가하며 과잉 진압을 벌였고요. 아, 저 정도면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거 아닙니까? 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 로드니 킹은 얼굴뼈부터 발목까지 무려 11군데가 골절.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주민이 촬영을 했고 방송사에 제보를 하면서 순식간에 미 전역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나비 효과였네요. 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뒤인 1991년 3월 15일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 4명은 과잉 폭력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이때 배심원 12명 중 무려 10명이 백인. 너무한데? 자, 그렇다면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백인 경찰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 자, 배심원단은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인종차별을 뿌리 뽑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원의 판결에 대분노를 한 흑인들. 자, 그래서 결국 흑인들은 곧바로 LA 거리로 나와
인종차별하는 악마들아, 정의를 실현시켜라! 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때 한인분들이 교포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불똥이 한인타운에 쳤어요. 그 LA에서 제일 심하게 이제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한인타운 바로 근처라 많이 피해봤죠. 자, 그렇게 무려 일주일간 흑인 폭동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까지 이르자 LA 경찰국장까지 사임했고요. 수천 명의 방위군과 장갑차 부대까지 투입되면서 폭동은 겨우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폭동 이후 재판에서 경찰 2명은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30개월을 선고, 또 피해자 로드니 킹은 380만 달러, 약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고요. 로드니 킹 재판을 통해 최초로 LA 경찰국에 흑인 경찰국장이 임명되는 역사가 새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의 경종을 울린 또 하나의 재판. LA 흑인 폭동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대. 당시 미국에는 인종차별적인 흑백 분리 정책이 시행됐는데요. 흑인들은 식당, 학교, 공중 화장실에서도 백인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고요. 바로 옆에 또 이렇게 해놨네. 심지어는 묘지마저 흑인용 또 백인용이 따로 구분되어서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955년 12월 1일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인 로자 팍스가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계속 탑승을 하니 버스 기사는 Are you gonna move? If you don't give me those seats, I'm gonna have 이렇게 강요에 가까운 명령을 했고요. 이에 로자 팍스는 No, no. I said no. 이렇게 기사의 말에 따르지 않은 그녀는 결국 흑백 분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이후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까지 지불해야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흑인들은 대분노. 결국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주축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모욕에 지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엄성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 뒤에 이들의 뜻을 모아 한 행동은 바로 버스 승차 거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굴욕적인 태도로 버스를 타느니 존엄을 지키며 걸어가겠다며 승차 거부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무려 약 4만 명의 흑인들이 벌인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은요, 무려 1년여간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버스 회사들은 무려 65%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네요. 아, 쌤통이네요. 그리고 결국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된 지 380여 일 만인 1956년 11월 13일 결국 연방 대법원은 흑백 분리 버스 탑승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마침내 로자 팍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재판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입덧 완화제의 배신, 콘테르간 재판. 1957년입니다. 서독의 G 제약회사에서는 진정제이자 수면제인 콘테르간을 출시합니다. 놀랍게도 임산부들이 먹으면 입덧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임산부들의 구세주로 불리며 유럽 전역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1961년에는 월 평균 2천만 정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메가셀러네 진짜. 그런데 1950년대 후반 독일, 영국, 스웨덴, 유럽 전역에서 선천적 장애아 출산이 급증. 아유, 이게 약의 부작용이었나요? 아니, 부작용으로 보기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거? 저건 기형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1961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연구 결과 콘테르간의 주요 성분인 탈리도마이드가 태아 사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핏줄의 생성을 저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주의사는 곧바로 콘테르간을 전면 회수한 뒤 판매를 중지했는데요. 아유. 그러나 그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소위 콘테르간 키즈로 불린 기형 아동의 수는 무려 48개국에 1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아, 어떡할 거야, 제약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 애기들 인생 어떡할 거야. 고생할 거야. 이후 당시 서독 연방 경찰은 G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요. 무려 6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G사 임직원 9명을 기소. 그리고 드디어 1968년 콘테르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난 왜 맨날 이런 역할이야?
분노 유발자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요 모든 법을 지켰고 꼭 필요한 임상 실험도 모두 했습니다. 예? 당시의 의약품 관련법에 따르면요. 신약 개발 시에 임산부의 태아에 미칠 영향까지는 임상 실험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사는 본인들이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죠. 양심이 없네. 그 뒤 2년간 이어진 검찰과 주의사의 법정 공방, 결국 1970년 12월 기소가 중지됐고요. 재판 결과 주의사 임직원 중에 처벌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머. 한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형사처벌을 피한 주의사는 민사소송을 피해가기 위해서였을까요? 2010년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5억 유로, 약 6,300억 원을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엄마들이 얼마나 미안했을지.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토를 못 참고 먹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좀 눈물이 나네요.